우리는 애터미를 선택하는 순간 애터미가 어떤 사업인지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 사업이라고 우리는 알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라고 하면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 네트워크가 인간관계망을 가지고 인간관계망을 형성을 해서 마케팅, 즉 제품이 유통되도록 했을 때 우리한테 수입이 되는 그런 비즈니스라고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인간관계망이라는 거는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이 인간관계망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간들로 구성된 망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기본적인 인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인문학에 대한 또 기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애터미 사업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와, 이걸 듣고는 애터미 회사가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이 좋은 회사를 믿고 이 제품을 애터미에서 유통하고 있는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걸 통해서 돈을 어떻게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것만 배워요. 이것만 배우고 또 내 파트너들한테는 이것만 알려줘가지고 이걸 통해서 계속 사업을 하게 해요. 저 역시도 제가 처음 2018년 9월 달에 이렇게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유튜브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가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회사 제품 마케팅 플랜, 회사 제품 마케팅 플랜으로 어떻게 사람들한테 잘 모은지만 집중하면서 저는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도 됐어요. 모여졌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냐면은 내가 시작을 하고 한 명, 두 명, 세 명 이렇게 해가지고 함께 할 때는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 제가 뭐가 생기냐면은 나는 이 애터미 비전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왜 내 파트너들은 안 되지? 왜 나는 이걸 들었을 때 이런 비전을 보면서 바로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되겠다고 했었는데 이 사람한테는 전달했을 때 왜 안 되지? 나는 이런 차이점에 부딪히기 때문에 왜 상대방은 내 마음 같지 않지? 이렇게 좋고 내가 알려준 대로만 하면 따라올 텐데 왜 안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거기서 부딪히게 되고 조직이 어떻게 하면 더 커질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가 바로 어디서 나오는지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최종강 총장님의 이 인문학의 인간이란 무엇인가, 왜 인문학인가라는 질문에서 저는 답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간관계망을 설정할 건데 우리는 그 한 명 한 명의 인간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 얼마나 무지하냐 하면은요. 실제로 여러분들 집에 애완견이라든가 애완동물 많이 키우시나요? 아니면 여러분들 그 가정이나 사무실에 화분을 키우시나요? 우리가 애완견 동물을 이렇게 데려와서 함께 살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식물을 사가지고 할 때 어떻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예요? 이 아이는 뭘 먹여야 되나요? 하루에 몇 번 먹여야 되고 어떻게 씻겨야 되고 뭘 좋아하고 어떤 환경에서 살아야 되며 성격이 어떤지, 즉 우리 강아지들, 우리 댕댕이 친구가 큰 댕댕이와 작은 댕댕이는 어떤 차이가 있고 그 종에 따라서 어떻게 차이가 있으며 또 요즘은 갑각류나 배나 뱀이라든가 심지어 문어도 키우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동물을 키우든 간에 가장 먼저 뭐냐면 그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고 알고 배우고 키워요. 식물도 마찬가지죠. 몇 번 물을 줘야 되고 어떤 영양제를 줘야 되고 그늘에서 키울 것인지 아니면은 햇빛에서 키울 것이 우리는 물어보고 알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당연한데 실제로 우리 인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은 종류의 인간들, 서로 다양한 인간들, 환경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이 인간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배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특히 제가 오늘의 중점을 두는 것은요. 이 인간들 중에서 중심인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나예요. 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두 얼굴의 나가 계신가요? 아니면 내 머릿속에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가 계신가요? 이 사업의 중심을 이루는 나 역시도 인간인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잘 몰라요. 그런데 다들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면 섣불리 나는 어떤 사람이란가 라고 잘 얘기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즉, 내가 인간에 대해서 무지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모른다는 사실을 먼저 깨닫고 우리 한번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인간이 도대체 무엇이며 누구이며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될 건데요. 보통 우리 인간이라고 얘기를 하면 동물이죠.
포유류잖아. 그죠? 그래서 포유류인데 인간과 동물은 다릅니다. 넓게 봐서는 동물 안에 속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그 동물과 인간은 엄연히 다르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어디서 다르냐고 얘기하면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인간한테는 이성이 있잖아. 동물은 이성이 없고 인간은 이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르고 우리는 이성이 있기 때문에 존엄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고 다녔어요. 실제로 우리 법에도 이렇게 헌법에도 인간의 존엄성의 얘기를 하게 되죠. 그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인간의 이성이란 뭡니까라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고 얘기를 할 때 되면 그냥 생각하는 힘 아닐까? 우리는 생각이 있고 양심이 있고 그런 게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지 정확하게 이성이 뭔지 내가 왜 동물하고 다른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본 적이 저는 없었어요. 제 전공이 철학이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이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지 않고 수십 년을 살았는데 우리 최종건 총장님이 이 인간의 존엄성과 칸트 인간관에 대해서 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저는 뒤통수를 맞는 것 같아서 굉장히 그 부분이 저한테 깊게 와닿았기 때문에 오늘 그 내용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연적 본능을 훨씬 능가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 초월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인간도 동물이기 때문에 동물이 가지고 있는 본능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것. 즉,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요. 졸리면 자야 되고, 또 내가 위험을 느끼게 되면은 회피하려고 하고, 또 종족을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도 있는 그런 건데, 그것만 있으면 동물과 인간이 차이가 없을 텐데, 그런 본능적인, 동물적인 본능을 내가 능가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한테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면서 총장님이 비유하신 게 뭐냐면 우리가 무인도나 이런 데 갔어요. 가서 목이 너무너무 말랐는데 나한테 한 컵에 물밖에 남지 않았을 때 원래 동물적 본능이면 내가 목마르고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먹어야 돼. 마셔야 돼. 내가 마셔야 돼. 하지만 그 순간에 내 옆에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마시지 않고 그걸 줬을 때 진정한 나의 본능을 넘어서는 자유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죠. 그게 바로 자율이라.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본능인데 본능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만 생각을 했지 그걸 왜 본능을 다스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몰랐는데 우리는 타고나면서부터 동물과 다른 게 자유를 가지고 있어서 나한테 자유가 있어서 그 자유는 뭐냐면 나의 본능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자유가 없는 거죠. 배고파서 먹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졸리면 자는 건 졸리기 때문에 자는 거기 때문에 인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거에서는 내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 하지만 인과가 아닌 그 본능을 초월해서 내가 그 본능을 컨트롤하고 다스릴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거에서 굉장히 저는 눈이 뜨였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나한테 팔아서 자유를 사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이것이 얼마나 큰 의미이고 가치가 있는 건지 잘 몰랐는데 그런데 우리 이 자유라는 단어를요. 굉장히 쉽게 사용해요. 어떻게? 자유는 내가 해방되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즐기고 나한테 모든 걸 권한과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나한테 주어진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자기 본능을 초월하는 이 자유에는요, 반드시 인간이기 때문에, 이성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뭐가 따르냐 하면요, 책임과 권한이 따른다는 거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어떤 때 주어지냐면은 책임이 있을 때 같이 주어진다는 거. 이것을 모를 때는요, 처음 우리 그 총장님의 인문학을 통해서 자유를 느낄 때 어떤 걸 하면은 왜 총장님이 나한테 누구나 다 인간은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유를 그 보장을 해줘야 된다 그랬잖아라고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업을 해요. 그런데 거기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는 거예요. 특히 왜 이것이 더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이 그냥 사업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살 때는 내가 마음대로 밥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면서 나오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들이 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애텀이라는 인간관계망 자체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사업을 이루어서 또 뭐다?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성과를 내야 되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에서는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은 성과의 책임, 결과의 책임도 여러분들까지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이 자유라는 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우리 팀워크이고 함께하는 것 중에서 나한테 주어진 자유는 나의 본능, 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대로 누리고 내가 나의 그 성향이라든가 이건대로 하는 것들이 자유라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를 까지 생각해야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고 동물과 다른 이성이라는 것들이 여기까지 여러분들 꼭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유는 우리가 태어나면서 누리게 되는 이 자유는 나의 자연적인 본능을 초월할 수 있게끔 정말 내가 그 순간에 본능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내가 더 큰 우리 조직과 그리고 성과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선택하는 그 자유가 주어졌다면은요. 그 다음번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신의 모든 힘을 사용하여서 규칙과 의도를 확장시키는 능력이래요. 이것이 자기 입법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지 뭐냐면 나한테 본능을 추가할 수 있고 그 힘을 가지고 내가 규칙을 만들고 내가 의도를 해가지고 뭔가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지, 이 규칙을 만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과 그리고 그 권한 자체가 능력이 나한테 주어졌다라는 거, 자기 입법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걸 보면서, 나는 나한테 이렇게 능력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 능력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뭐 슈퍼맨이라든가 스파이더맨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자기한테 있는 능력이 모를 때는 그런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모를 때는 누가 시키는 대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어쩌다가 자기가 그게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처음에 알게 됐을 때는 그 능력을 자유롭게 발휘하지 못해요. 실수도 하고 날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착륙을 잘못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걸 갈고 닦다 보면은 자기 능력을 활용하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폭발과 결과를 누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많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 보잖아요. 그런데 그 능력이 스파이더맨이나 원더우먼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도 있대요. 나한테도 있대요. 그러면 그 능력이 있다라는 걸 내가 아는 것과 그냥 능력이 있는지 모르는지 있는지조차 모르게 살아가는 거와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능력이 나한테 있고 그것을 내가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이성이고 그것이 바로 동물과 사람, 인간이 다른 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기획력은 한계를 모른다. 이게 바로 상상력이래. 나는 나의 본능을 초월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능력도 있고요. 그리고 내 모든 힘을 사용해가지고 내가 규칙을 만들어서 그것을 확장시켜서 행동할 수 있는 자기 입법 능력을 가지는데 그 기획력은 어마어마하게 한계를 없이 무한하다는 거예요. 어떤 그 성공하신 분이 상상력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상상하기 때문에 사람이고 인간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참 많이 공감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하늘을 날고 있는 비행기, 자동차, 핸드폰, 그리고 로보트, 뭐 AI 등 간에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과거에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상상력을 가지고, 우리가 말을 타는 것이 아니라 기계로 돌아가는 게 있으면 좋겠다고 상상했으니까 나온 거고요. 땅 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날면 좋겠다고 상상하니까 비행기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컴퓨터도 마찬가지지만 들고 다니면 좋겠다는 누군가 머릿속에서 상상하기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우리가 상상력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오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능력이 그 특정된 사람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도 있다라는 그것이 바로 이성이고요. 그것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지 활용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해서 자기 초월 능력과 그리고 자기 입법 능력과 그리고 상상력을 하는데 이 자기 초월 능력과 입법 능력이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그게 바로
자기 인식이라는 거예요. 즉, 나 자신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하는 게 자기 인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들 이성을 가지고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데 그것을 내가 그 능력을 어떻게 발휘하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각자가 다 다른데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걸 못하고 내가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알지 못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능력을 알지 못하면 그걸 활용할 수 없듯이 이 자기 능력은 그만큼 중요한데요. 우리는 이 자기 능력에 뭔가 딜레마에 좀 빠져요. 어떻게 빠지냐 하면은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즉,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죠. 이 올라가는 상승은 뭐냐면, 대체로 어떤 경우에 이렇게 나 자신감이 막 오르냐 하면은, 우리가 배웠을 때, 그리고 배움 속에서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어떤 학습 능력이라든가 결과치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경험한 것들. 왜? 내가 느꼈으니까, 내가 경험했으니까. 당연히 이거야 라고 해서 모든 것을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게 이 상승 곡선인 거예요. 이 상승 곡선에 가다 보면은 내가 경험했으니까 내게 맞아. 나는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게 맞아. 내가 다른 사람이, 내가 믿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맞아. 라고 그것이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점검하지 않고 그냥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우리가 우기게 된다는 것. 그런데 왜 이게 위험하냐? 내 배운 게 틀린 게 아니고 경험한 게 틀린 게 아닌데 왜 위험하냐 하면 모든 것은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이 세상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건 없다라는 것이 하나의 영원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배움들, 우리가 받은 교육들, 이 영원할까요? 우리 어렸을 때 배운 거랑 지금 요즘 학생들 배우는 거랑 저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해. 그리고 우리 중세 시대 때는 지구가 네모나다고 배운 사람들은 네모난 거죠. 근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네모난 게 아니야. 지구는 둥그러라고 얘기한 사람들한테는 청천벽력과 같지 않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변한 거예요.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제가 처음 사회생활 했을 때의 조직은요, 상하 조직이었어요. 그것이 당연한 거고, 그것이 바른 것이고, 그것이 훨씬 더 능률적이라고 배웠지만, 그렇게 경험했지만, 지금은 누구나 다 수직이 아니라 수평 조직이면서 어떻게 가느냐라고 이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의 성향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서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내가 알고 있고 경험한 거에 대해서 몰려있을 때는 그것이 위험하다는 거. 그건 자기 인식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애터미도 그걸 통해서 해요. 내가 아는 거. 맞아. 나 이거 알아. 나는 다른 다단계도 해봤고, 보니까 알았어. 그렇게 다 알고 가는데 막상 현실에서 딱 부딪히게 되면은 다 내 마음 같지 않아. 아니, 내 말 잘 듣고 이렇게 맞는데 그럴 것 같은 사람들이 전부 다 연락도 안 되고 뭐라 그러고 하면서 뚝 내려가죠. 그런 순간 우리가 어떤 그 상황이 벌어지면은 절망의 계곡에 빠져서 나는 애터미랑 안 되나 보다. 애터미는 너무 어려워.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나는 안 된다는 식으로 갑자기 늘어가는 거죠. 처음에는 너무 우월하다가 자신감이 만만하다가 뚝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오기가 힘든 거예요. 이 올라오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잘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자기 인식이 돼야 돼요. 내가 뭘 알고 뭘 모르고 내가 아는 것들이 얼마나 지금 시대에 그리고 지금 방향에 달라지는가에 대해서 자기 인식이 제대로 돼야지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올라올 수가 있냐 하면은 그게 바로 이성이라고 전 생각해요. 나한테 자기 초월 능력도 있고 자기 입법 능력도 있고 그것을 무한대로 펼칠 수 있는 상상력, 그 능력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맞춰가지고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추구하는 삶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씩 헤쳐나갈 때 진정한 여러분들의 성공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얘기는 저만 지금 하는 게 아니라요. 자기 인식이라고 구글에 한번 쳐보세요. 제가 쳐봤더니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모든 리더의 현실 인식은 자기 인식이라고 첫 번째고요.
리더십의 시작은 자아인식, 자기인식이고요. 자기인식의 이 리더십의 장점이라고 모든 첫 번째가 리더십의 첫 번째는 자기인식이에요. 예전에는 자기계발서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했어요? 뭐 영어라든가 말 잘하는 방법, 설득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이 시대에서 21세기에 4차원 시대에서 우리의 리더십과 성공은 첫 번째가 자기 인식이라는 것. 그러면 내가 너무 인식이 높아가지고 우월감에 빠져서도 문제지만 내가 계곡에 빠져가지고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계곡 안에서는 무엇이 일어나야 되냐면은 자기가 누군지 모르지는 벌어지는 일들, 내가 왜 자기 인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기가 정말 잘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를 하려고 해요. 이게 뭐냐면 내가 나를 잘 모르면 내가 누군지 뭘 할 수 있는지 자기를 잘 모르게 되면은 불안이나 혼돈이 드러난대요.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나는 잘 할 수 없는 것 같아. 이건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라는 것들이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끝나고 나면 미래가 막막하고요. 남들은 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만 도태되는 위협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자기 인식이 잘 안 될 때는 강박하고 맹목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시키는 일만 눈앞의 일만 열심히 하게 하고요. 지금 나 앞에 있는 것만 이거라도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마인드가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걸 잘해가지고 나를 자꾸 증명하려고 해요. 그거에 취하려고 해요. 그 자체도만 해도 뭐다? 내가 누군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자꾸 증명하려고 하고 나에 대한 자신감과 우월감을 뭔가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이 자기인식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군가한테 자꾸 의존하고 소극적이 된다는 거예요. 즉, 의존하고 소극적인 건 뭐냐면 안전한 걸 추구해요. 옛날에 했던 거 자꾸 찾죠. 나 때는, 예전에는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내 경험상에서는 이렇게 하니 되더라라고 거기에 자꾸 의존하면서 뒤로 가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위라든가 권력이라든가 내가 대장질 이런 거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뭔가 스펙을 쌓으면 되겠지라는 소극적인 의견에 빠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생활에 여러분들의 인생과 미래가 작은 한계 속에 갇혀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피나 사사로움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뭘 잘하고 못하고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자기 인식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꾸 이기적으로 되고 내 것만 챙기게 되고 그리고 내가 속해 있고 함께 있는 공동체를 잊어버리고 나만 바라보는 그런 이기주의가 된다는 거.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우리 인간에 대해서 먼저 아는데 그 인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나라는 것.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누구고 내가 속한 인간에 대해서 알면 우리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이성이면 그 이성이 바로 자기 초월과 입법 능력과 상상력이라면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 의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런 과정이 뭐냐면 제가 얘기하는 성장에 성공을 더하다라는 거에 성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거는 제 모토예요. 저는 애터미를 항상 할 때 바로 뭐다? 성장에 성공을 더하다. 모든 성공자들은요, 여러분들 성공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성장해야지 성공한다는 얘기를 해요. 성장이란 말을 빼고 성공을 논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진정한 성공은요. 나 혼자서 일을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일들, 결과를 가지고 성공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모든 성공자들은 나부터 많은 사람들과 어울러서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미치면서 하게 되는 게 성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성공은 타인과 같이 하는 성공은요, 성장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보통 생활의 달인 많이 나오잖아요. 생활의 달인 나오면 여러분들 어때요? 이렇게 자기가 어떤 하는 행동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눈 감고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정확하게 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활의 달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생활의 달인 한 사람은 자기가 잘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성공자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성공은 여러 사람이 통해서 한다는 건데 그 성장이 뭐냐면 내가 이성이라는 것들이 뭐고 그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며 내가 정말 무엇을 하고 살고 싶은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누군지, 지난 시간에 우리 김은희 판매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우리 그 인간에 대한 기초적인 진선미를 내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원하는 걸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이 부족하고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를 알면서 나아가는 것이 저는 성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애터미를 시작을 하면서 지금까지 어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들을 하게 하고요. 그게 좀 익숙하다 싶으면 또 다른 게 다가와요. 제가 만약에 애터미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이런 거 충분히 안 하고 살았을 텐데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았을 제 인생에 애터미를 만나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고 스폰서님 그리고 형제다인 제 파트너로 함께하면서 제가 그 성장이 저는 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국장이지만 국장에서 제가 또 성장하는 그 모습이 저는 보이기 때문에 더 감사하고요. 저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하는 내 파트너들이 성장하는 모습 때문에 더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순간부터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보시기 바라겠어요. 전 이 사건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어, 오늘 제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애터미는 나이 드신 분만 하잖아요. 라는 얘기를 제가 오늘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도 과거에 자기가 겪은 경험 안에서 갇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요즘은 어때요? 젊은이들이 직장 생활, 공무원 좋아하지 않아요. 왜? 내가 그냥 돈을 받기 위해서 내 시간을 할애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젊은이들 MZ 세대는 뭐냐면은 나는 은퇴를 빨리 하고 싶어.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는 뭔가 가치 있는 일이었으면 좋겠어. 내가 성장하고 싶어. 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젊은이들은 자기의 평생의 직장이라든가 일을 찾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저는 애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지금부터 나 자신을 보면서 나는 이성을 가진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서 I am, 나는 이성을 가진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서 내 본능이 아니라 자유를 가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뭔가 초월해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해야 성공을 하고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되겠다는 거를 스스로 법을 만들어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누가 정해주는 한계가 아닌 무한의 여러분들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알고 사업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이성이라는 거 단어 하나만으로 우리는 많이 흘려 지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성을 통해서 하나 우리를 봤을 때 나 자신에 대한 그 존엄성이 거기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체만으로 존엄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엄을 하기 이전에 나 자신을 존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기 전에 나 자신한테 무엇을 원하는지 느껴보고 나 자신을 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이렇게 성장에 성공을 더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의 부작용은 있어요.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저는 애터미를 통해서 성장을 해요. 예전에 저는 그러니까 예전에 내 모습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저는 별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와 이렇게 한 이불을 덮어야 되는 제 남편은요. 애터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옛날 그 모습으로 멈춰 있고 저는 지난 5년간 성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작용은 뭐냐면 남편과 대화가 안 돼요. 정말이에요. 안타까워요. 남편하고 얘기하고 있으면 옛날에 그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요. 막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이 얘기를 해주면 남편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저는 5년 동안 그 단계에서 거치면서 나 자신을 이겨내면서 성장한 내 모습과 아직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응? 내가 이성이 있는데도 내가 무슨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고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모르면서 그냥 돈 벌고 싶고 어떻게 살고 싶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남편을 보면서 이건 부작용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이제 그 사업을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물론 저보다 더 오래되셔가지고 더 많이 성장하신 분도 계시지만, 애터미는요,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성장하게 되면 돈은 따라와요. 우리는 아까 우리 황정순 사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거기 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될 수밖에 있는 도구를 평생 여러분들 하셔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30년 일해가지고 200만 원의 연금을 받는데 여러분들 30년 일하셔가지고 월 1, 2억을 받으시면 그것조차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돈이 아니라 먼저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정상에 오를 수 있는지, 이게 어떤 사업이고 무엇이 인간이고 나 자신을 통해서 가다 보면 회사, 제품, 그리고 수당, 그거는 애터미가 처음 시작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았잖아요. 그거 그냥 잠깐 외우면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의 성장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동물과 우리 인간의 차이, 이성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